형법상 간첩죄로 이제 구속이 됩니다. 물론 안기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조작이 되죠. 대개 고문이라는 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들겨 패고 잠을 안 재우고 물을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고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87년 6월 항쟁 기간 중에 그림 하나가 군중들 사이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그림은 최병수의 한여리를 살려내라 였습니다. 걸개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그림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독특한 형식의 선동용 그림이었습니다. 민중미술은 이렇게 사회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걸개 그림과 판화 등의 독특한 형식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떠한 걸개 그림 10m, 20m 막 이렇게 대규모화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미술운동의 중요한 매제가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형 그 집회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그러한 미술 작품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그 걸개 그림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르가 되니까 정말 감동을 했지요. 지금은 그 걸개 그림이 미술관의 중요한 소장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집회 현장에서 파괴되는 정말 불순물의 한 증거로 참 탄압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피가 끓었죠. 그때는 걸개 그림이 없으면 어떤 집회도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돼 있을 정도로 걸개 그림을 찾았죠, 사람들이. 저도 전주에서 걸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학생들하고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끼리 같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하고도 같이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어떤 사회적 이슈나 메시지를 담은 그런 표현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학생운동이 대중화되고 일정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실은 일반 학우들이 볼 때도 평소에 미술 교육에서 보지 못했던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공간에서 잘 보지 못했던 우리 일상의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담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업을 실제로 벽화 같은 걸 하면 작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나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한 볼거리였고 저것이 나중에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리는 거지. 그런 게 오히려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 오히려 그런 문화적 거리를 제공했지 상대적으로 그게 정서적으로 좀 이게 거부감이 느낀다든가 섬찟하거나 그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렸던 걸개 그림이나 그 바닥 그림, 판화 이런 양식이 그것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민중 미술이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에 갈망하는 사회민주화에 대한 어떤 요구, 그리고 그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그런 노동 노조를 결성한다든가 이런 그 소망에 대한 크기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그 세상을 고발하는 같이 그럼으로써 이미지를 통해서 선동을 해서 그 어떤 악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과 그런 어떤 충격과 이런 것들을 직접 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 최병수 씨의 한여리 살려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최병수 씨 걸개 그림을 각별한 어떤 그 형식 작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신문에 그 이한열 군이 그 파편에 가서 친구가 안고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에 신문에 난 걸 보고는 피가 꼭 역순하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사를 또 읽어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스티커에다가 한여리 살려내라는 그 글씨를 스티커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다닌다,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의 그림하고 그 글씨하고 같이 합쳐서 하나를 파면 굉장히 효과가 더 있겠다 하고 학생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밤새도록 파서
찍어서 그 다음날 180장을 찍어서 내보낸 것이 처음인 건데, 근데 어느 여학생이 그걸 보더니 그걸 크게 그리면 어떠냐라는 제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또 상상해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세겠다. 그래가지고 겁없이 그냥 집도 졌던 사람인데 먹귤로 이렇게 모는 떠서 그대로 확대하면 되겠지 하고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이니까. 그러고서 또 바로 걸었는데, 이 효과, 바닥에 놓고 그리다가 이거 채우니까 그 효과가 굉장했지. 또 스스로 또 놀랬어요, 그게 올라갈 때. 미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은 최병수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홍성담은 80년 5월 광주를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홍성담은 판화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제 도청이 비화가 되고 그날 아침처럼 햇살이 밝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 전날 비가 왔었으니까. 그 다음날 그 맑은 햇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을, 앞으로 남은 평생을 지옥의 불구덩 같은 군부독재의 암울한 압제 속에 또 견딘다 하더라도 광주 항쟁의 10일 동안의 그 경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게 내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동세상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보여줄 것인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광주를 자꾸 패배와 죽음과 절망,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 희망과 낙관, 거대한 낙관 의지와,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렸던 그림이 대동세상입니다. 그 대동세상의 그 판화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힘은 대단히 컸죠.